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앙상하고 마른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장미 화분을 보며 이번 봄에는 과연 꽃이 피긴 할까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겨울 내내 죽은 것처럼 보였던 장미가 봄이 되면 갑자기 마법처럼 화려한 꽃을 피워내는 것을 보면 정말 신비롭기까지 하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봄에 피어나는 장미의 크기와 화려함은 사실 날씨가 아니라 여러분이 봄에 초입해주는 첫 번째 식사, 즉 비료에 의해 100% 결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비싼 장미 묘목을 사다 놓고도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첫 식사 타이밍을 놓쳐서 빈약한 꽃을 보고 실망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도대체 봄철 장미에게 어떤 비료를 언제 어떻게 주어야 폭발적으로 꽃망울을 터뜨릴 수 있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남김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전문가 부럽지 않은 장미 마스터로 거듭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장미에게 어떤 밥을 주고 계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쓰시던 방법을 알려주시면 이따가 비교해보는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인 비료 이야기에 앞서 장미라는 식물이 가진 특유의 식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수백 년 전부터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의 정원을 장식해온 장미는 그 눈부신 아름다움만큼이나 아주 엄청난 대식가로 유명합니다. 오죽하면 과거 영국의 정원사들 사이에서는 장미는 비료를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비료 그 자체로 만들어진다라는 농담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장미는 1년에 단 한 번, 봄에만 꽃을 피우는 일개성 장미부터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꽃을 피우는 사개성 장미까지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미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새순을 올리고 첫 꽃을 피우는 봄철에 1년 중 가장 많은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끌어다 쓴다는 것입니다. 겨울 동안 땅이 얼고 차가운 바람을 견뎌낸 장미는 몸속의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이때 충분한 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장미는 스스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꽃을 피우는 것을 포기하거나 아주 작고 볼품없는 꽃만 겨우 피워내게 됩니다. 그래서 봄철 비료 주기는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아름다운 장미를 보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첫걸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장미를 배불리 먹이고 환상적인 꽃을 피우게 할 구체적인 20가지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봄철 장미 비료의 첫 번째 핵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잠든 뿌리를 깨우는 첫 식사의 중요성입니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장미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잎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땅 속에서 뿌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얼어붙었던 흙이 서서히 녹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장미는 겉보기에는 앙상한 가지뿐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땅속에서는 이미 생존을 위해 바쁘게 물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올 한 해 장미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보통 많은 초보 식물 집사님들이 잎이 푸릇푸릇하게 나고 작은 꽃봉오리가 맺힐 때쯤에야 비료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큰 오해이자 장미의 성장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사실 장미는 단단한 가지에서 처음 싹을 틔우고 잎을 펼치기 위해 상상 이상의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겨울 동안 뿌리 속에 아슬아슬하게 비축해둔 적은 양의 양분만으로는 그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봄꽃을 모두 피워내기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뿌리가 막 활동을 시작하려고 기지개를 켜는 이른 봄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식사를 아주 든든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영양가가 풍부하고 든든하게 아침밥을 챙겨 먹어야 하루 종일 지치지 않고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것과 완벽하게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 뒤늦게 양분을 주게 되면 장미는 초반 성장에 온 힘을 쓰지 못하고 영양 부족에 시달리게 되며 결국 늦봄에 피어나는 꽃의 크기나 개수에서 확연하게 초라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유독 남들보다 크고 탐스럽고 건강한 장미를 피우는 이웃의 정원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멋진 정원의 주인은 10중 8구, 흙이 막 녹기 시작하는 늦겨울이나
아주 이른 봄에 이미 발빠르게 첫 번째 영양 공급을 완벽하게 마쳤을 것입니다. 비료를 땅에 주었다고 해서 장미가 그것을 마법처럼 즉시 빨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미리 주어야 봄에 활짝 피어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바로 질소의 마법입니다. 비료의 성분표를 보면 항상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글자가 바로 질소인데요. 봄철 장미 비료에서 질소는 한마디로 장미의 뼈와 살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소는 식물의 잎과 줄기를 무성하게 하고 짙고 푸른 생기를 부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겨울잠에서 깬 장미가 메마른 가지 위에서 붉고 연녹사색의 통통한 새순을 힘차게 밀어올리려면 이 질소 성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치 성장기의 어린아이들이 키가 크고 뼈가 튼튼해지기 위해 매일 우유와 고기 단백질을 듬뿍 섭취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질소가 충분히 공급된 장미는 잎사귀가 마치 윤기가 흐르는 초록색 융단처럼 두껍고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이렇게 잎이 넓고 튼튼해지면 당연히 햇빛을 받아들이는 광합성 능력도 최고조에 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식물 전체가 아주 튼튼해지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질소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주면 더 쑥쑥 잘 자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만약 질소만 지나치게 많이 주게 되면 장미는 꽃을 피우는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로지 잎과 줄기만 뻗어나가는 데 모든 힘을 낭비하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 이를 웃자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웃자란 장미는 줄기가 마치 콩나물처럼 길고 연약해져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꺾이고 진딧물 같은 끔찍한 병해충들의 아주 맛있는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봄철에는 질소가 포함되어 있되 다른 영양소들과 아주 완벽한 황금 비율로 섞인 균형 잡힌 비료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료 뒷면의 숫자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 번째로 짚고 넘어갈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인산입니다. 장미 비료 성분표의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이 인산은 사실상 장미 농사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분입니다. 질소가 잎과 줄기를 키우는 역할을 했다면 인산은 장미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내리게 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인 크고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수없이 맺게 하는 마법의 가루입니다. 인산이 부족한 장미는 아무리 잎이 푸르고 무성해도 꽃망울을 제대로 터뜨리지 못하고 그대로 말라버리거나 핀다고 해도 아주 작고 색깔이 흐리멍텅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열심히 물을 주고 가꿨는데 봄에 꽃이 겨우 한두 송이만 핀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인산은 기온이 낮을 때 흙 속에서 식물의 뿌리로 잘 흡수되지 않는 아주 까다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아직 차가운 이른 봄에는 장미가 인산을 먹고 싶어도 제대로 먹지 못해 배를 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른 봄 첫 비료를 줄 때 인산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비료를 선별해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장미 전문 농가에서는 이른 봄 장미 묘목을 밭에 아주 심기할 때 구덩이 깊숙한 곳에 인산 비료를 미리 넉넉히 깔아주는 밑거름 작업을 반드시 합니다. 뿌리가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인산과 만나 튼튼하게 뻗어나가도록 유도하는 아주 똑똑한 전략이죠. 우리도 베란다 화분이나 정원의 장미에게 봄을 맞아 인산이 듬뿍 든 비료를 챙겨준다면 장미는 그 은혜에 보답하듯 봄의 절정에 달했을 때 주먹만 하고 향기로운 꽃송이들을 팡팡 터뜨리며 여러분에게 최고의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장미의 면역력을 책임지는 든든한 바디가드, 바로 칼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칼륨은 비료 성분표에서 보통 세 번째에 표시되는 영양소인데요. 흔히 식물계의 비타민이나 보약이라고 불립니다. 봄철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장미가 튼튼하게 버티게 해주는 핵심적인 영양소죠.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쌀쌀한 한절기의 큰 일교차, 봄철의 불청객인 건조한 바람, 그리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무서운 병해충으로부터 장미를 보호하려면 칼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칼륨은 장미의 세포벽을 아주 단단하고 두껍게 만들어주어 줄기를 굵고 튼튼하게 세워주는 뼈대 역할을 합니다. 질소와 인산을 많이 먹고 덩치가 커지고 꽃망울을 많이 단 장미는 그 무게를 지탱할 튼튼한 하체가 필요한데
칼륨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칼륨이 부족한 장미는 줄기가 힘없이 픽픽 쓰러지고 잎의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타들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칼륨은 장미의 수분 조절 능력을 향상해서 봄철에 갑자기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길어지더라도 수분을 꽉 붙잡아 견딜 수 있는 놀라운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흔히들 비료를 줄 때 무조건 잎이 무성해지는 질소나 꽃을 피우는 인산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정한 식물 고수는 보이지 않는 면역력까지 챙기는 칼륨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듯 칼륨으로 기초 체력이 탄탄하게 다져진 장미만이 긴 봄과 여름 내내 지치지 않고 건강하고 눈부신 꽃의 향연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주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리고 고민하시는 부분, 바로 유기질 비료와 화학 비료의 끝없는 대결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봄철 장미에게는 어떤 비료가 더 좋은 선택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각자의 훌륭한 장점이 있고, 정답은 여러분이 장미를 키우는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유기질 비료는 동물의 배설물이나 식물의 찌꺼기가 썩어서 만들어진 아주 자연 친화적인 비료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퇴비가 여기에 속하죠. 유기질 비료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장미에게 밥을 주는 것을 넘어서 장미가 살아가는 집인 흙 자체를 아주 부드럽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흙 속에 사는 유익한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어 땅을 숨쉬게 만드는 마법을 부리죠. 마치 매일 먹는 건강한 집밥처럼 서서히 부드럽게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하지만 냄새가 날 수 있고 벌레가 꼬일 위험이 있어서 실내 베란다보다는 탁 트인 야외 정원에 아주 제격입니다. 반면에 화학 비료는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영양 성분만을 쏙쏙 뽑아내어 조합한 비료입니다. 알약처럼 생겼거나 물에 녹여 쓰는 형태가 많죠. 화학 비료의 매력은 마치 응급실에서 맞는 포도당 린 것처럼 빠르고 확실한 효과에 있습니다. 장미가 당장 굶어 죽어가거나 폭발적인 성장이 필요할 때 투여하면 눈에 띄게 식물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냄새도 없고 사용하기도 너무 깔끔해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장미를 키우시는 깔끔한 식물 집사님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 쓰는 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이른 봄에는 유기질 비료로 흙의 기초 체력을 든든하게 다져놓고 본격적으로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할 무렵 화학 비료를 살짝 추가해주면 그 시너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랜 세월 장미 정원사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아온 전설의 천연 비료, 바로 우분, 즉 소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이, 더럽게 무슨 소똥이야 하고 얼굴을 찌푸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숙성된 우분은 장미에게 그 어떤 비싼 영양제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와 같습니다. 과거 유럽의 그 유명하고 아름다운 장미 정원들이 바로 이 우분을 듬뿍 먹고 자랐다는 것은 정원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우분은 다른 동물의 배설물에 비해 성질이 아주 순하고 부드러워서 듬뿍 주어도 장미의 연약한 뿌리가 타버리는 가스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질소, 인산, 칼륨뿐만 아니라 장미 성장에 필수적인 각종 미량 원소들이 아주 골고루 섞여 있는 천연 종합 비타민 그 자체입니다. 우분을 봄철 장미 주변의 흙에 도톰하게 덮어주면 보온 효과가 있어서 꽃샘 추위로부터 뿌리를 따뜻하게 지켜주고 흙 사이사이에 틈을 만들어주어 물빠짐과 통풍까지 완벽하게 해결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갓산 신선한 우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발효되고 숙성되어서 지독한 냄새가 싹 사라지고 마치 고소한 흙냄새가 나는 완숙 우분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덜 썩은 우분을 주었다가는 발효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열과 독가스가 발생하여 애지중지 키운 장미의 뿌리를 하루아침에 몽땅 태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잘 포장된 완숙 우분을 구입하셔서 이른 봄 장미의 뿌리 주변을 빙 둘러파고 넉넉히 묻어주세요.
봄비가 내릴 때마다 이 훌륭한 양분이 서서히 흙으로 스며들며 여러분의 장미를 괴물처럼 크고 아름답게 쑥쑥 키워낼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다룰 내용은 우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화끈한 효과를 자랑하는 개분, 바로 닭똥 비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분이 부드러운 스테이크라면 개분은 한 번 마시면 에너지가 확 솟구치는 고농축 에너지 드링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닭은 소와 달리 소변과 대변을 한 번에 배출하기 때문에 개분에는 식물의 성장을 미친 듯이 촉진하는 질소와 인산 성분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더디거나 영양이 턱없이 부족해서 비실비실 죽어가는 장미에게 개분을 처방하면 며칠 만에 잎이 짙어지고 새순이 폭발적으로 돋아나는 마법 같은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장미 농가에서는 크고 화려한 꽃을 대량으로 뿜어내기 위해 이 개분을 아주 애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빠르고 강력한 만큼 그에 따르는 부작용의 위험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개분은 비료 성분이 너무 독해서 자칫 양 조절에 실패하거나 식물 뿌리에 직접 닿게 되면 뿌리가 새까맣게 타버리고 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초보 식집사님들이 개분의 무시무시한 위력을 모르고 듬뿍 주었다가 장미를 죽이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개분을 봄철 장미에 사용할 때는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완전히 썩어서 가스가 모두 빠진 완숙 개분을 사용하되 한 번에 욕심을 내서 많이 주기보다는 권장량의 절반 이하로 아주 조금씩 나누어서 흙에 섞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비료를 준 후에는 물을 흠뻑 주어서 독한 성분이 흙 속으로 부드럽게 흩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개분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 다루면 장미에게 엄청난 폭발력을 선물하지만 잘못 쓰면 복약이 될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비밀은 장미가 즉각적으로 갈증과 허기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처방전, 액체 비료, 이른바 액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액체 비료는 영양분을 물에 완벽하게 녹여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나 잎에 뿌려주면 장미가 소화할 필요도 없이 물 마시듯 단숨에 양분을 쫙쫙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알갱이 비료가 천천히 녹아 효과를 내는데 몇 주가 걸리는 반면 액체 비료는 빠르면 단 하루 이틀 만에 식물의 눈에 띄는 놀라운 변화를 끌어냅니다. 봄철에 특히 이 액체 비료가 빛을 발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장미가 겨울을 나느라 너무 쇠약해져서 알갱이 비료를 소화할 힘조차 없을 때, 혹은 이른 봄 갑작스러운 꽃샘 추위로 인해 뿌리의 활동이 잠시 멈췄을 때, 액체 비료를 물에 연하게 타서 주면 죽어가던 식물도 벌떡 일어나는 심폐소생술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미가 첫 꽃봉오리를 막 터뜨리기 직전 에너지가 가장 극도로 필요할 때 액체 비료로 영양을 한번 훅 밀어 넣어주면 꽃의 크기가 평소보다 한두 배는 더 커지고 색깔도 놀랍도록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흔하고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잎이 바싹 마르고 흙이 건조할 때 원액에 가까운 진한 액체 비료를 콸콸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 소금물을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장미도 마찬가지로 말라있는 상태에서 진한 비료물이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뿌리 속의 수분을 오히려 바깥으로 빼앗겨 잎이 누렇게 타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액체 비료를 줄 때는 흙이 어느 정도 촉촉한 상태에서 물을 줄 때 규정된 농도보다 오히려 물을 배로 더 타서 아주 연하게 만들어 자주 주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장미가 행복하게 영양을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비료는 바쁘거나 식물 관리가 귀찮은 분들을 위한 완벽한 구원자, 바로 알비료, 즉 완효성 비료입니다. 완효성이라는 말은 천천히 부드럽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인데요. 둥근 알약이나 작은 구슬처럼 생긴 이 비료는 정말 현대 농업기술이 만들어낸 혁명적인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비료의 겉면은 아주 미세한 구멍이 뚫린 특수 코팅막으로 감싸져 있어서 봄에 흙 위에 한 줌 무심하게 툭 던져두기만 하면 물을 줄 때나 비가 올 때마다 그 구멍을 통해 영양분이 아주 조금씩 수개월에 걸쳐 찔끔찔끔 녹아 나옵니다. 매번 비료를 물에 타거나 냄새나는 퇴비를 뒤적거릴 필요 없이 봄에 딱 한 번만 뿌려두면
한 시즌 내내 장미밥 걱정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타버리는 비료 과다증의 위험도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화초를 처음 키워보는 초보 식집사님들에게는 그야말로 무적의 아이템입니다. 특히 화분이라는 아주 좁고 한정된 공간에서 장미를 키워야 하는 베란다 가드닝의 경우 흙이 적어 영양분이 쉽게 씻겨 내려가기 쉬운데 알비료는 꾸준하게 양분을 공급해주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편리하다고 해서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미가 폭발적으로 영양을 필요로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는 알비료가 녹아나오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식물의 갈증을 제때 해소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밥을 한 숟가락씩 천천히 주는 것과 같죠? 그래서 식물 고수들은 봄이 시작될 때 이 알비료를 기본 베이스로 흙 위에 솔솔 뿌려 깔아두고 장미의 상태를 봐가면서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액체 비료를 살짝 곁들이는 아주 똑똑한 하이브리드 전략을 사용합니다. 10번째 주제는 인터넷에 떠도는 흔한 장미 관리의 오해를 산산조각 내는 시간입니다. 바로 커피 찌꺼기의 진실입니다. 매일 무심코 버리는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장미 화분 위에 듬뿍 덮어주면 장미가 쑥쑥 자란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커피 찌꺼기를 흙 위에 그냥 뿌리는 것은 장미를 천천히 고문해서 서서히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커피 찌꺼기에는 질소가 들어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식물이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흙 속에 들어간 커피빛 찌꺼기가 영양분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미생물들이 달라붙어 부지런히 썩히고 분해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흙 속의 질소를 오히려 마구 빼앗아가 버리는 기막힌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작 장미가 먹어야 할 질소를 미생물들이 다 뺏어 먹어버리니 장미는 오히려 질소기화 상태에 빠져 잎이 누렇게 변하고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게다가 흙 위에 두껍게 덮인 커피가루는 물을 주면 딱딱하게 굳어버려 흙이 숨을 쉬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자칫하면 표면에 시퍼런 곰팡이까지 피게 만들어 장미의 뿌리를 질식시켜버립니다. 그렇다면 커피 찌꺼기는 무조건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커피 찌꺼기를 안전한 비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엽토나 다른 흙과 섞어 수개월 동안 푹푹 썩히는 철저한 발효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완전히 발효되어 새까맣고 고슬고슬해진 커피 찌꺼기 퇴비는 흙을 산성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약산성을 좋아하는 장미에게는 그제야 훌륭한 보약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젖은 커피 찌꺼기를 그냥 화분에 털어넣는 무서운 실수는 하지 마세요. 11번째로 알아볼 봄철 장미 비료의 비밀은 우리 주방에서 매일 나오는 쓰레기, 바로 달걀 껍데기의 놀라운 변신입니다. 달걀 껍데기는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라 장미가 가장 사랑하는 훌륭한 천연 칼슘 영양제입니다. 칼슘은 장미의 세포벽을 마치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봄철 연약하게 자라나는 장미의 새순과 꽃봉오리가 꺾이거나 짓무르지 않고 꼿꼿하게 제 형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칼슘이 부족한 장미는 꽃목이 힘없이 푹 꺾여버리는 안타까운 증상을 보이곤 하죠.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를 그냥 대충 부숴서 흙 위에 툭툭 올려놓으면 장미가 알아서 칼슘을 쏙쏙 빼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달걀 껍데기는 볼덩이처럼 단단해서 흙 속에 그냥 둔다고 절대 스스로 녹지 않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그대로 화분 위에 굴러다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달걀 껍데기를 장미가 먹을 수 있는 진짜 비료로 만들려면 약간의 마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달걀 껍데기 안쪽에 붙어있는 하얀 얇은 막을 깨끗하게 벗겨내야 합니다. 이 막이 남아있으면 흙 속에서 썩으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벌레를 꼬이게 합니다. 깨끗이 씻은 껍데기를 햇볕에 바싹 말린 뒤 믹서기에 넣고 밀가루처럼 아주 곱고 미세한 가루로 갈아주세요. 이렇게 갈아낸 고운 가루를 봄철 장미 주변 흙에 살살 섞어주거나 식초에 녹여서 천연 수용성 칼슘 액체 비료를 만들어 물에 희석해주면 장미가 미친 듯이 흡수하며 꽃대를 아주 단단하고 건강하게 세워 올릴 것입니다. 작은 정성이 장미를 몰라보게 튼튼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비밀 역시 주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 바로 바나나 껍질에 얽힌 마법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장미의 면역력을 높이고 줄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그것도 듬뿍 들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바나나 껍질을 장미의 초콜릿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하죠. 화학 비료에 거부감을 느끼는 유기농 가드너들에게 바나나 껍질은 그야말로 버릴 수 없는 황금과도 같습니다. 봄철 장미잎이 왠지 모르게 힘없이 축축 처지고 생기가 없어 보일 때 이 바나나 껍질 비료를 주면 식물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껍질을 그냥 통째로 화분에 던져놓으면 날파리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달콤한 냄새 때문에 온갖 벌레들이 파티를 열게 되죠. 바나나 껍질을 훌륭한 비료로 사용하는 가장 깔끔하고 현명한 방법은 바나나 껍질 차를 끓여내는 것입니다. 바나나 껍질을 아주 잘게 가위로 자른 다음 빈 페트병에 넣고 물을 가득 채워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은 채로 상온에서 약 이틀에서 3일 정도 우려내면 물이 약간 거무스름하게 변하는데요. 바로 이 물이 칼륨이 듬뿍 우러난 천연 수제 액체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껍질 건더기는 건져내어 버리고 이 바나나 껍질 물을 평소 물 주듯이 장미흙에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벌레 꼬일 걱정 없이 아주 깔끔하게 바나나의 훌륭한 영양분만 장미에게 쏙 먹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이 바나나 차를 대접받은 장미는 병충해를 이겨내는 강인한 체력을 갖게 되고 봄이 깊어질수록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굵고 튼튼한 꽃줄기를 시원하게 뻗어 올리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3번째로 다룰 내용은 비료 자체의 성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흙의 환경, 바로 산성도에 관한 놀라운 진실입니다. 흔히 pH라고 부르는 흙의 산성도는 장미가 비료를 얼마나 잘 소화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위장병 검사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최고급 수입 비료를 한가득 부어주어도 흙의 산성도가 장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장미는 그 양분을 단 1g도 흡수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굶어 죽어버립니다. 이것을 영양잠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장미는 약간 시큼한 흙, 즉 산성도가 pH 6에서 6.5 사이의 약산성 토양에서 가장 기분 좋게 밥을 먹고 영양분을 쏙쏙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분에 물을 줄 때 수돗물을 오래 사용하거나 석회질 성분이 많은 비료를 잘못 쓰게 되면 흙이 점점 알칼리성으로 굳어지면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알칼리성으로 변한 흙 속에 사는 장미는 아무리 철분이나 다른 미량 원소 비료를 주어도 뿌리에서 흡수를 거부하게 되고 결국 새잎이 노랗게 변색되는 황화 현상을 겪으며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프로 식물 집사들은 봄에 비료를 주기 전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토양 산성도 측정기로 흙의 상태를 먼저 진단합니다. 만약 흙이 너무 알칼리성으로 변해 있다면 비료를 주기 전에 피트모스나 소나무 껍질 바크를 흙에 조금 섞어주어 흙을 다시 부드러운 약산성으로 되돌려 놓는 기초공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위장이 튼튼해야 밥을 잘 소화하듯 장미에게 맞는 최적의 흙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아무리 밥을 주어도 꽃이 피지 않는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14번째 비밀은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질문. 도대체 봄철 첫 비료는 정확히 며칠 날 줘야 하나요? 라는 타이밍의 기술입니다. 장미 비료 주기에 있어서 타이밍은 마법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날짜를 달력에 못 박아두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또 그 해의 기후마다 봄이 오는 속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미가 비료를 달라고 보내는 자연의 신호를 읽어내는 눈썰미가 필요합니다. 가장 완벽한 첫 비료의 타이밍은 개나리가 막 피기 시작하고 장미의 앙상한 가지에서 아주 작은 붉은빛의 새순이 마치 좁쌀처럼 오돌토돌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늦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한풀 꺾이고 땅이 녹기 시작하는 2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때가 바로 뿌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며 밥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시기입니다. 만약 새순이 잎으로 완전히 펼쳐지고 난 뒤에 뒤늦게 첫 비료를 준다면 뿌리가 밥을 소화해서 잎까지 올려보내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초반 성장의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날려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아직 한겨울인데 마음만 앞서서 흙이 꽁꽁 얼어있을 때 비료를 주면 비료 성분이 흙 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빗물에 그대로 씻겨 내려가거나 오히려 뭉쳐서 가스 피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른 봄이 다가오면 매일매일 장미가지를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메마른 가지에 생명의 붉은 점이 아주 살짝이라도 보인다면 지체 없이 비료를 챙겨들고 흙으로 달려가야 할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작은 타이밍의 차이가 여러분 정원의 장미를 이웃집 장미보다 2배 더 크고 눈부시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될 것입니다. 15번째는 비료를 주는 위치와 방법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기술입니다. 비료를 줄 때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크고 무서운 실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장미의 원줄기 바로 코앞 흙에 비료를 산처럼 푹푹 쌓아두는 행동입니다. 장미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입에 밥을 직접 떠먹여 주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이것은 장미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비료의 독한 성분이 장미의 굵은 줄기나 중심 뿌리에 직접 닿게 되면 피부가 화상을 입듯 새까맣게 타버리고 세균이 침투하여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식물이 물과 양분을 쑥쑥 흡수하는 잎은 굵은 뿌리가 아니라 줄기에서 멀리 떨어져 그물처럼 가늘게 퍼져 있는 잔뿌리의 끝부분에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비료를 줄 때는 장미 줄기에서 최소 한 뼘, 약 10cm에서 20cm 이상 멀찍이 떨어진 곳에 주어야 합니다. 나무의 잎사귀 끝이 덮고 있는 그림자 라인, 즉 수관폭을 따라 둥글게 원을 그리듯이 홈을 파고 비료를 솔솔 뿌려주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합니다. 이렇게 멀리 비료를 주면 냄새를 맡은 장미의 잔뿌리들이 밥을 먹기 위해 그쪽으로 활기차게 뻗어나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뿌리의 영역이 훨씬 넓어지면서 식물 전체가 흔들림 없이 아주 튼튼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비료를 뿌린 후에는 비료가 햇빛에 마르거나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파냈던 흙으로 비료를 살짝 덮어 이불을 씌워주는 센스도 절대 잊지 마세요. 밥상을 제대로 차려주는 기술,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장미를 키워내는 프로 가드너들의 사소하지만 가장 위대한 습관입니다. 16번째로 강조할 내용은 비료를 준 직후에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필수 코스, 바로 물주기의 마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성껏 비료를 흙에 뿌려준 뒤에 이제 할 일은 끝났다며 허리를 펴고 그냥 보라섭니다. 하지만 비료만 덜렁 주고 물을 주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건빵을 잔뜩 먹이고 물은 한 모금도 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매우 가혹한 행동입니다. 알갱이 비료나 유기질 비료는 흙 속에 들어간다고 스스로 녹아 식물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물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야만 양분이 부드럽게 녹아서 흙의 입자 사이로 스며들고 비로소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맛있는 국물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건조한 봄철에 비료만 주고 물을 주지 않으면 흙 속 비료의 농도가 극도로 진해지면서 뿌리 속의 수분마저 쫙쫙 빨아내는 무서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 식물이 바싹 말라 죽어버립니다. 따라서 봄철 장미에 비료를 주고 흙을 덮어 마무리했다면 그 다음에는 맑고 시원한 물을 화분 밑구멍으로 주룩주룩 흘러나올 때까지 혹은 정원의 흙이 흠뻑 젖을 때까지 아주 듬뿍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물을 흠뻑 주어야만 강한 비료의 독성이 부드럽게 희석되어 뿌리에 화상을 입히는 가스장애를 막을 수 있고 양분이 흙 깊숙한 곳까지 골고루 전달되어 저 멀리 뻗어있는 깊은 뿌리까지 배불리 식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비료 주기와 물 주기는 언제나 바늘과 실처럼 한 세트로 움직여야 한다는 공식. 내 사랑스러운 장미를 실수로 죽이지 않기 위해 꼭 가슴속에 새겨두어야 할 불문율입니다. 17번째 비밀은 장미의 봄철 비료 주기가 완벽한 효과를 내기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단짝 친구. 바로 가지치기, 이른바 전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료와 가지치기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밀접한, 아니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한정된 비료의 양분을 장미잎과 꽃으로 100%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곳으로 에너지가 줄줄 새어나가는 구멍을 확실하게 막아주어야 합니다. 겨우내 얼어 죽었거나 안쪽으로 엉켜서 햇빛을 가리는 가지, 혹은 병들어서 썩어가는 장가지들을 이른 봄에 과감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장미는 그 죽어가는 가지를 살려보겠다고 쓸데없이 귀한 양분을 낭비하게 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죠. 봄이 오고 첫 비료를 주기 직전 소독된 날카로운 가위로 장미의 전체적인 모양을 V자 형태로 시원하게 다듬어주고 불필요한 가지들을 깨끗이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완벽하게 끝낸 후 며칠 뒤에 든든한 첫 비료를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료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쓸모없는 가지로 분산되지 않고 오로지 우리가 남겨둔 튼튼하고 건강한 주요 줄기로만 무섭게 집중됩니다. 그러면 그 줄기에서 돋아나는 새수는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굵고 힘차게 뻗어오르며 그 끝에서 열리는 장미꽃은 여러분의 주먹보다 더 큰 압도적인 사이즈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깝다고 장가지를 자르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은 결국 빈약한 장미꽃을 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화려하고 풍성한 장미를 원한다면 이른 봄 날카로운 가위질로 시작해 영양 가득한 비료로 마무리하는 이 완벽한 콤보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18번째로 공개할 놀라운 꿀팁은 정성껏 준 비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흙을 보호하는 멀칭이라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멀칭은 한마디로 장미 뿌리가 있는 흙 위에 푹신한 이불을 덮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불의 재료로는 바싹 마른 낙엽이나 소나무 껍질인 바크 혹은 집단 같은 천연 재료들이 주로 쓰이죠. 봄철 첫 비료를 주고 물을 흠뻑 준 뒤 그 위를 이 멀칭 재료로 도톰하게 약 3에서 5cm 두께로 덮어주면 놀라운 마법들이 펼쳐집니다. 첫째, 봄날의 건조한 강풍과 뜨거워지는 햇살로부터 흙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훌쩍 날아가는 것을 철통같이 막아줍니다. 흙이 항상 촉촉하게 유지되니 비료가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녹아 장미가 양분을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죠. 둘째, 봄과 함께 무섭게 싹을 틔우며 비료의 영양분을 호시탐탐 노리는 잡초들이 햇빛을 보지 못해 자라나지 못하게 원천 봉쇄해줍니다. 셋째, 비가 세차게 내릴 때 흙에 있는 곰팡이나 나쁜 균들이 빗물에 튀어올라 장미의 연약한 새잎에 들러붙는 무서운 병해인 흑점병을 기적적으로 예방하는 튼튼한 방어막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또한 멀칭 재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썩어 다시 훌륭한 유기농 비료로 변신하는 것은 덤입니다. 단순히 흙 위에 나무 껍질을 덮어주는 이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수고스러움 하나가 여러분의 장미를 병충해 없이 깨끗하고 촉촉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밥맛이 꿀맛이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비결이 됩니다. 아직 흙이 벌거벗고 있다면 이번 주말에는 꼭 따뜻한 바크 이불을 덮어주세요. 19번째 시간은 누구나 빠지기 쉬운 비료의 함정, 비료 과다증이라는 무서운 재앙에 대해 경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누구나 내 장미가 제일 크고 예뻤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좋다는 비료를 종류별로 사와서 듬뿍듬뿍 아낌없이 퍼주게 되죠. 하지만 장미에게 있어서 사랑이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입니다. 비료를 정해진 용량보다 훨씬 많이 주거나 한 번에 섞었으면 안 되는 비료들을 마구잡이로 섞어주면 흙 속에 비료의 염류 성분이 하얗게 소금처럼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식물의 뿌리는 삼투압 현상에 의해 오히려 수분을 뺏기고 숨을 쉬지 못해 질식하고 맙니다. 밥어질 많이 먹고 체하는 것을 넘어 아주 심각한 식중독에 걸리는 셈이죠. 비료 과다증에 걸린 장미는 아주 명확한 SOS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가장 먼저 새롭게 돋아난 연한 잎의 끝부분부터 마치 불에 그슬린 것처럼 까맣게 타들어가거나 바싹 마르기 시작합니다. 잎이 기형적으로 쭈글쭈글하게 오그라들기도 하고 갑자기 꽃봉오리가 툭툭 떨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끔찍한 증상이 보인다면 그 즉시 하던 행동을 멈추고 비상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화분이라면 맑은 물을 화분 크기의 3배 이상 콸콸 부어서 흙 속의 독한 비료 성분을 깨끗하게 씻어내버려야 하고 정원이라면 당분간 비료를 뚝 끊고 흙을 긁어내 공기가 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덜 준 비료는 나중에 조금 더 주면 되지만 지나치게 많이 주어 타버린 뿌리는 2번 다시 살려낼 수 없다는 아주 슬픈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장미 비료 주기의 황금률은 욕심을 버리고 포장지 뒷면에 적힌 정량의 절반만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 20번째 핵심은 바로 장미의 언어를 읽어내는 세심한 관찰과 유연한 대처입니다. 비료를 주었다고 해서 시계의 태엽을 감아둔 것처럼 장미가 저절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가드너의 직무유기입니다. 가장 훌륭한 비료는 주인의 발소리라는 옛말처럼 정답은 항상 장미의 잎사귀에 적혀 있습니다. 봄철 비료를 주고 난 후 장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매일 아침 눈맞춤을 해보세요. 만약 아랫잎이 누렇게 떡잎이 진다면 그것은 밥이 더 필요하다는 질소 부족의 신호입니다. 이때는 질소가 포함된 액체 비료를 빠르게 수혈해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잎맥 사이는 노란데 잎맥만 선명하게 초록색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철분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량 원소가 부족하다는 외침입니다. 이럴 때는 미량 원소가 듬뿍 포함된 영양제를 잎에 직접 뿌려주는 연면 시비가 즉각적인 효과를 냅니다. 또 잎은 너무 크고 싱싱해서 마치 시금치 같은데 봄이 끝나가도록 꽃봉오리 하나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질소만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에 걸린 상태이니 당장 질소 비료를 멈추고 인산과 칼륨 성분을 집중적으로 처방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장미가 몸짓으로 보내는 다양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넘치는 것을 줄여주는 섬세한 조율 과정. 이것이야말로 아무리 비싼 비료도 흉내낼 수 없는 궁극의 정원관리 기술입니다. 남들이 무조건 좋다고 하는 비료만 맹신하지 마시고 내 장미가 지금 진정으로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장미와 매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장미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봄철 장미 비료의 20가지 숨겨진 비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동안 무심코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꽤 많지 않으셨나요? 가장 놀라운 것은 봄날에 무심코 툭 던져주는 그 첫 번째 비료 한 줌이 올 한 해 장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싼 비료를 마구 쏟아붓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장미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정확한 골든타임을 잡고 내 정원의 환경과 장미의 상태에 꼭 맞는 밥을 알맞은 양으로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비결이었습니다. 죽어가던 가지에서도 기적처럼 붉은 새순을 틔우고 한 달 뒤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고 화려한 꽃망울을 팡팡 터뜨리는 그 짜릿한 반전의 순간. 그 모든 마법의 시작은 바로 지금, 이른 봄,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봄날 정원을 가꾸는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식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여러분은 이번 봄에 사랑하는 장미에게 어떤 비료를 첫 식사로 대접하실 계획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멋진 계획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서로 좋은 정보를 나누어 보아요. 그럼 오늘도 꽃처럼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